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약속해드린 대로 수익성 분석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제가 1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수익성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사업자분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장기거래 계약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면 될까요? 장기거래 계약에 뭐 얼마 정도의 선정을 입찰을 넣으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제가 기준가를 어느 정도 어바웃해서는 다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하반기 입찰에도 저희는 뭐 99km 미만 그리고 500km 이상은 선정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100에서 500 구간은 많이 떨어졌고요. 또한 2등급 모듈을 사용하신 분들은 거의 다 떨어졌고요. 어, 한 예로 2등급 모듈은 제가 제조사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제조사 측에서도 2등급 모듈 붙은 내역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 2등급 제품들은 아무래도 대체가 중국산 2등급이 나오면 대체가 가능하다 보니 선정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점수를 제대로 못 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사 쪽에서도 많이 붙지 못했다니까 2등급은 거의 못 붙였어요. 2등급은 거의 뭐 실적이 선정 실적이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답답한 내용이고 RBS 장기거래 계약 입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저보다 불만을 많이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입찰이 투명하지 못하다, 제대로 선정하는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내용들. 왜냐하면 저는 금액이 낮아져서 불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당연히 정책 위반에 대해서 RPS 정책도 개정이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세부 시행 내역들, 가중치 적용 내역들도 계속 변경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맞고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2014년 하반기에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 가중치가 0.7을 주던 걸 갑자기 가중치가 풀려버렸어요. 복합 가중치로. 그래서 뭐 100kg까지는 1.2, 그 이상은 1.0, 메가급에서는 또 조절이 되고 이랬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드리는 것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금액이 너무 낮아져서 힘들다 하시는 사업자들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누군가 제대로 올바로 브리핑을 해야 올바로 산업을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든 책임을 제가 갖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너무 안 좋다라고 모두가 욕을 하면 그것 또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금액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 그러면 하반기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장기거래 계약 가격은 예측가입니다. 다음번에 장기거래 계약이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한 금액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기준보다 조금 더 높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S&P 가중치 계산을 하다 보니 아마도 제가 뽑아드리는 게 미니멈이 아니겠나. 더 중요한 건 제가 작년 이맘때 가격들을 정해놓은 가격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정해놓은 가격들과 평균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선정 평균가를.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사실은. 예측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작년에 제가 선정해 놓은 금액들과 올해 선정해 놓은 금액들 중간중간 제가 수익성 분석을 해 놓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맥시멈 가격으로 잡아 놓는 게 아니라 미니멈 가격으로 잡아서 이 정도에도 견디실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뭐 다음번 입찰에 평균가가 99km 미만에서 149,980원 이상은 선정이 될 거예요 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10원을 1000원을 더 쓸지 덜 쓸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기거래 계약을 가면
이 정도의 수익성은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매일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은 발전량이 잘 나와서 거의 발전 시간이 지금 나오는 제품들 시스템 구성 잘 해놓으면 4시간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뭐 분양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토지가 보편적으로 100kW 구성을 하는데 자연 경사를 이용해 놓은 데를 제외하고요. 평지인데 뭐 300평밖에 안 된다? 350평이 안 넘어간다라면 무조건 이격거리가 저는 좁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경사각이 정확하게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주고 입사각을 충분히 띄워놨는데도 350평 안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뒤에 어레이 구성을 다단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만 이렇게 길게 설비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350평 미만이면 발전량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분양형 발전소들 가보면 3.5시간도 안 나오는 데들도 많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99kW 설비를 해서 4시간 발전량이 나와야지 왜 150kW 설비를 하셔서 3.5시간 발전량밖에 안 나옵니까? 라는 얘기들을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시공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준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 그런 것들 찾아내시고 당하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다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발전량은 4시간 기준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발전량이 똑같은 99kW 설비를 했는데 발전량이 3.6시간이랑 4.0시간이랑 매출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설비는 똑같이 지출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발전량이 조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매출이 정말 차이가 이게 1년 매출이다 보니까 우리가 20년 기준으로 가면 매출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고 발전량이 조금 줄더라도 시설 용량을 늘려야 되라는 건 시공사의 입장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은 발전량을 시설 용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발전 시간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모듈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예전에 모듈 가격이 워낙에 비쌌을 때 와트당 막 4,000원, 5,000원 할 때는 추적식 시스템도 많이 했죠. 모듈이 워낙 비싸니까 많이 발전을 해라고. 그런데 지금은 시설 가격, 모듈 가격도 워낙에 낮아졌다 보니까 더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기준 시설은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발전량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론이 길었고요. 99kW 기준 장기거래 계약 평균가 기준. 그래서 이거는 요번 평균가가 아니라 다음번에 평균이 됐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9,980원에 선정이 되면 매출이 2,100만원 정도, 그리고 발전 시간에 따라서 3.6시간이면 2,100만원, 4.0시간이면 2,341만 2천원 정도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예상 수익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은 이 가격이 아니죠. 장기거래 선정된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장기거래 계약이 선정이 안 되셔서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우시죠. 이 금액은 올라갈 건데 S&P는 지금이 거의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고요. 전력거래소에서 오늘 기준으로 S&P를 계산을 해봤더니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가가 49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이 거의 S&P는 바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다 보면 S&P는 조금 올라갈 텐데 사실 REC 금액이 조금 이슈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REC를 안 팔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들도 뵙고, 제가 뭐 펀드 주식처럼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예측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금액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가 49원, 5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REC를 32원으로 잡아놨는데 REC는 왜 32원으로 잡았냐 하면 11월 24일 기준으로 11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가 3만원입니다. REC 금액이. 그렇다 보니 이것도 3만원을 잡기보다는 S&P도 50원인데 제가 55원을 잡았고요. REC도 3만원인데 32,000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계속 변동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미니멈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중간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99kW 발전소를 설비를 완공을 했는데 REC를 판매를 못하고 계신 분들, 장기거래 계약이 안 되신 분들은 매출이 이겁니다. 연간 매출, 기대 매출이 1200만원, 2100만원이 돼야 되는데 1200만원이죠. S&P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REC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무조건 장기거래 계약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너도 나도, 제가 예전 영상 보면 FIT 사업이랑 건축물 가중치 1.5 받는 사업들은 반드시 하셔도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FIT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내년도 FIT 사업도 FIT 사업 공고가 나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에 와서 내년도는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것도 다들 모두가 예측가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은 모두가 예측가예요. 예측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미니멈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장기거래 계약되면 2천만 원 이상은 가져간다, 매출이. 그럼 거기에서 뭐 유지보수비 한 연간 20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될 겁니다. 99kW 기준으로. 그러면 순이익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현물 거래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1200만 원, 발전량이 잘 나와봐야 4시간이 나와봐야 135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3.6시간과 4.0시간은 10% 이상의 매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현물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계산을 해보면 3.6시간, 가중치 1.2로 나오시는 분들이 1215만원, 4.0시간 정도 발전량이 나오면 1350만원 정도의 매출, 기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 연간입니다. 그리고 500km는 사이에 있다 보니까 REC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는데, 지금 장기거래 계약 가격도 사실은 500km 이상이랑 크게 구분이 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500km는 999km에 50%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물 가격 기준 지금 55원, 그리고 REC 32,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999kW의 예상 매출이 1억 1,420만원, 그리고 4.0시간에 발전량이 나왔을 때, 가중치는 0이죠. 4.0시간이면 1억 2,600만원 정도 기대 매출이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장기거래 계약이 선정이 되면 매출도 높겠죠. 지금은 뭐 13만 2천원 대에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입찰 기준으로 해서 뭐 12만 9천원 정도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이하가 될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12만 2,980원, 13만원 정도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1억 7천 연간 매출이요. 3.6시간일 때 1억 7천, 4.0시간일 때 1억 8,900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 매출과 올 상반기 기대 매출과 내년도 기대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조금 한번 보면 좋겠죠. 이게 똑같은 자료로 제가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매출 분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장기거래계약 평균가 기준을 제가 이때 평균가가 16만 4천원 정도 나왔죠? 그래서 16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놓은 거고, 최고가가 16만 4천원은 조금 넘게 됐을 겁니다. 요번에도 거의 16만원까지 선정이 됐는데 15만 5천원, 6천원에도 선정되신 분들 많다 보니까 이때도 15만 4,980원, 15만 5천원으로 제가 잡아놓은 거죠. 약간 더 보수적인 금액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제가 잡아놓을 때 14만 9천원, 15만원 기준으로 매출을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매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3.6시간 기준으로 2250만원 정도 예상됐던 게 2180만원, 2170만원, 2100만원, 2107만 천원이니까요. 1년 동안 기대 매출이 약 150만원 정도 줄었다. 발전량이 4시간일 땐 2500만원 정도 기대 매출이 나왔던 게 2340만원, 1600만원 정도 줄었죠. 발전량에 따라서, REC 금액에 따라서, 발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들이 변경해 가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현물 금액은 더하죠. 제가 현물 금액이 4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2천만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 이맘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3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올 상반기에도 1800만원대는 유지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1350만원까지 예측 가격이 떨어졌다 보니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태양광 발전소 평가 매매 업무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요즘에 입찰 끝나고 판매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사는 사람도 돈이 돼야지 산다라는 거겠죠. 내가 예측했던 건 2천만 원이지 2,200만 원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순이익이 2천만 원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현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1,500만 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비싸게 팔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안 팔리죠. 현물 금액들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물 금액들도 너무 많이 변동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혀 예측을 못한 경우들도 많고요. 1메가짜리 현물 금액도 1억 6,300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1억 1,400이 나와요. 그러면 너무 매출 차이가 큰 거죠. 장기 거래 계약 가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기 거래 계약 가격도 3.6시간 기준으로 1억 9,300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기대 매출이 1억 7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사업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 정도 매출이 뽑아줄 수 있는지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그거의 계산이 전혀 기대가 없이 사업자들 시공업자들 말만 들으시면 사실 답답한 부분도 되게 많으시죠.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장기거래 계약을 들어가야 되는지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는 지금 바닥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반기 때도 그리드 페리티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육지도 S&P가 언제까지 이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발전사가 복합 화력 발전소들이 되게 많이 준공을 해서 2019년까지 대규모 발전소들이 준공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에너지 전환도 조금 많이 되고 있고 원재료를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들로 대체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S&P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시기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49.93 이 정도가 거의 바닥이 아닐까? 그럼 앞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장기거래 계약이 지금으로서 1,200만 원, 2천만 원의 매출을 보고 가는 것들이 과연 합리적이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합리적이냐라는 것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의 계약이 별로 없었죠. 발전사들 수의 계약을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수의 계약이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14만 1,000원의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입찰에 들어가서 13만 6천원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수의 계약으로 14만 1,000원에 쓴다? 그럼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 브로커들 아니면 제조사들 아니면 업체들이 껴서 부당한 수익들을 많이 가져간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올바른 시장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자료들이 너무 매출 금액들의 변동도 크고 흐름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는 걸 장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스스로 저희가 계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수식은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쯤 내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미니멈 기준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기준으로 산업에 들어오셔야 사실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도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안타까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도 점점 좋아지고 산업도 올바르게 좀 제대로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